알츠코드 3회차 15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풀어내던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냐면 양옆에 주어진 2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파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34랑 누구? 2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30 이 두 개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좀 몰빵을 때려주시면 4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64는 0이라는 식을 받게 되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꼴을 가지게 된다. 이런 중근을 가지는 꼴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그래프는 어떤 관계성을 가질 것이고 접한다라는 관계성을 가질 것이고 그 접하는 점 자체는 4,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것을 대입을 하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친구 둘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얘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하는 점 자체가 4,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가 되실 거고 이 친구들 두 개의 위치 관계에서 이 주어진 가운데 껴있는 직선의 모양새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직선 자체는 4, 마이너스 6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저는 이 친구를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하나를 봐주시면 n 자체가 어떻게 나오신다?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얘기까지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국에는 m이라는 값을 구해주시면 n 값은 따라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 m의 값 자체는 무엇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둘 중 하나예요. 이 친구나 이 친구. 이 친구와의 위치 관계가 접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m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위치 관계에 대한 판별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식, 어떤 식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으신데요. 저는 이 식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30은 밑에 있는 식 끌고 들어와서 mx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6과의 위치 관계를 보겠다라는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싹 다 몰빵을 때릴 거예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7x 그 다음 플러스 36 플러스 4m은 0이다 라는 식이 정돈이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식이 정돈이 됐으면 다음으로 우리가 봐주셔야 되는 것은 누구를 가지고 접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판별식을 살펴봐 주시면 되실 거고 판별식 살펴봐 주시면 m 플러스 17의 제곱 마이너스 8 4m 플러스 36 이 뭐가 되신다? 0이 되신다 라는 얘기가 되실 겁니다. 뭐 전개 싸라락 해주시고요. 싹 다 계산해 주시면 어떤 식이 나오실 거냐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실 거고요. 딱 보면 아시죠? m값 자체 어떻게 나오신다? 마이너스 1 나오신다 라는 것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끌고 올라와요? n값 저 지정해놨던 거에서 끌고 올라오시면 주어진 n값 자체는 뭐가 되신다? 마이너스 2가 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m제곱 플러스 n제곱이므로 결론은 뭐가 나오신다? 5가 나오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3회차 16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같이 이렇게 문장제로 된 순열과 조합 문제는요. 먼저 문제 정보를 도식화해주고 그 도식화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지 정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문제 살펴보면서 정보 정리하고 순서 정하고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그 순서대로 한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정보부터 정리할게요. 일단 노래는 몇 개? 4개. 그 다음에 댄스 무대 3팀. 그 다음에 연주 2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총 9팀이에요. 이 친구들을 배치를 할 건데 그냥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연주팀을 배치하고 마지막에는 댄스팀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팀
배치가 되게 되실 거고, 그냥 안에 있는 7팀을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달아 배치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시면 돼요. 댄스팀 이제 2팀 남았고요. 연주팀 1팀 남았죠. 그래서 총 7팀이 남게 됐는데 7자리에다 7팀을 배치를 하는데 노래하는 팀이 4팀이에요. 얘네들이 연달아 배치가 안 되려면 어떻게 먼저 배치를 해주셔야 되냐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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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야 노래가 연달아 나오지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3자리 하나, 둘, 3자리 같은 경우에는 댄스팀 2팀과 연주팀 1팀 이 친구들을 이제 적절히 배치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배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한 정답을 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일단 연주팀이 2팀인데요. 그 중에서 한 팀을 뽑으시면 된대요. 근데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컨비네이션 걸어주시면 되고, 여기 댄스팀도 마찬가지. 3팀 중에서 한 팀 뽑는데 컨비네이션 걸어주시면 되고, 이 2개로 곱해주시면 결국 몇 가지? 6가지의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노래, 서로 다른 4개의 팀을 그냥 서로 다른 4자리에다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결국 중요하게 되므로 우리는 4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실 거고, 이거 계산해 주시면 24가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파트 봐주시면요. 3자리에 서로 다른 3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3팩토리얼 해서 6가지의 경우의 수를 구하실 수 있을 거고, 저희가 구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1, 2, 3을 모두 곱해준 6 곱하기 24 곱하기 6, 결국에 36 곱하기 24죠. 그러면 답은 86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3회차 19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립부등식 문제고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식 1번의 해를 먼저 구하고 밑에 식 2번의 해를 구한 후에 두 해의 공통범위를 봐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A가 문자로 들어와 있고 어떠한 힌트가 들어와 있냐면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 7개다. 그래서 7개가 되게끔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번의 해를 먼저 구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요. 제가 저기 식을 fx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fx는 절대값 x-3 그리고 x-4 이렇게 되시면 절대값을 먼저 쪼개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절대값을 쪼개주시면 어떻게 되실 거냐면 x-3 그 다음에 x-4 이러한 경우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기가 되실 거고요. 만약에 x가 3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시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먹고 나와서 x-3, x-4 이런 꼴의 식을 가지게 될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좀 빠르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3 체크해 주시고요. 4 체크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3보다 큰 경우는 원래 그래프 그리듯이 빠르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가 생기겠죠. 그러고 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에서 x축 대칭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결국에 물어보는 건 뭐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위치에 있는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x축보다 같은 위치, 위에 있는 위치를 물어보게 되므로 결국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해 자체는 어디가 된다? 3과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4보다 큰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1번의 해는 x는 3 그리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좀 해가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에서 구한 해를 수직선에 그려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 간단하게 그려주실게요. 이쪽 3, 이쪽 4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3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티나게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요래 좀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식, 2번 식을 좀 볼게요. 2번 식 보시면 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시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실 겁니다. 왜냐면 A가 문자라고 주어져 있고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고 어떤 수보다 큰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이 값보다 크면 이런 구성이 되실 거고 2분의 A 같은 경우가 2분의 5가 작게 되면 이런 구성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구성들을 확인하는 힌트는 어디에 가 있냐면 정수 X의 개수가 7개다 라는 얘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자, 2분의 5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2분의 5의 위치를 확인하시면 이 정도일 겁니다. 근데 2분의 5보다 작은 파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시면요. 정수해가 7개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친구는 배제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실 거냐면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4를 넘어가서 어떤 지점까지 가시게 될 거다라는 걸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공통범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꼭 체크되셔야 되는 이 부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정수해가 7개니까 여기서 1개,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되신다? 6개가 되신다라는 얘기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가 6개가 되니까 저희는 어떤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2분의 a 자체가 어떤 두 수 사이에 있다. 9하고 10 사이에 있다. 근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쪽에 등호를 넣어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고 요거를 좀 빠르게 정돈해 주시면 a라는 친구는 18보다는 크거나 같고 20보다는 작다라는 얘기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18, 19 이 두 개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는 정수가 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37이라는 정답을 얻게 되십니다. 네, 알트코드 3회차 20번 문제 순열과 조합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받으시면요. 처음에는 색칠할 수 있는 색의 개수를 파악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도형을 어떤 식으로 칠할지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가운데에 있는 영역 있잖아요. 이 영역을 먼저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역을 색칠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구분된 영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색칠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남은 영역을 칠해 주실 건데 여기서 조금 복잡성을 띠는 거는 이 3번 영역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를 칠할 때 어떤 식으로 카운팅을 해주시는지를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먼저 한번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얘기하기 편하게 이름을 좀 지어줄게요. A, B, C, D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랑 C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랑 C가 다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경우를 구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좀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색칠하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얘기할 거고 색칠을 하는 순서는 A, B, C, D 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색칠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A에다 칠할 건데 A는 당연히 4가지 칠하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A 것만 빼주면 되니까 3가지 되실 거고 C는 A랑 똑같은 거 칠해줘야 되니까 무조건 1가지. 그리고 나서 D는 A랑 C의 이웃하잖아요. 그래서 두 영역의 색깔을 빼주시면 되는데 둘이 같으니까 하나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에는 3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랑 C가 이번에 다른 경우 얘기할 거예요. A 같은 경우에 또 똑같이 4가지, B도 똑같이 3가지. C는 A 것도 칠하면 안 되고 B 것도 칠하면 안 됩니다. 둘의 색은 다를 거니까 이 친구는 2가지 얘기가 되실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는 A랑 C에 인접해 있는데 걔네 둘의 색깔이 다르니까 D 같은 경우에도 칠할 수 있는 색깔이 2가지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1번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나오시겠죠. 계산 좀 빠르게 볼게요. 4 곱하기 3 한 다음에 묶어주시면 3, 4 이렇게 나오실 거니까 12 곱하기 7이죠. 그래서 여기 84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걸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거는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A의 칠한 수 빼고 나머지를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옵니다. 괜찮죠? 자,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케이스랑 초록색 케이스 다 칠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름을 좀 줄게요. 이 친구를 E랑 F라고 줄 건데 저희는 B랑 C라는 애를 이미 칠했어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칠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얘에 칠할 수 있는 애가 얘랑 같아질지 얘랑 달라질지를 카운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케이스가 변하실 거냐면 C랑 E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C랑 E가 다른 경우 이 2가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위에 칠하는 거는 E랑 F에 몇 가지씩 채울 수 있느냐라는 걸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C랑 E가 같으면 당연히 E에는 C의 칠한 색을 칠해야 되니까 1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C랑 E의 이웃한 애인데 똑같은 색이 칠해졌으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C랑 E가 다르대요. 그러면 C에 칠한 색하고 B에 칠한 색은 E에 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색은 두 가지가 되실 거고, C랑 E가 색깔이 또 다르니까 거기에 인접해 있는 F에도 칠할 수 있는 색이 두 가지밖에 안 되신다 라고 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 케이스에서는 7가지의 색을 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실 거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1, 2, 3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84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37에 21 곱하기 84니까 1764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